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격주 K리그. 지난달 K리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격주 월요일마다 K리그 이야기 해보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는 네.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저는 전문가와 친합니다. 전문가와 친합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거죠? 아, 좋아하죠. 예.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직관. 네. 어제 어떤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 홈팀인 서울과 예. 원정팀 인천의 K리그 경기가 있었죠. 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0대0입니다. 네. 서울과 0대0. 인천으로서는 잘한 경기 아닙니까? 잘했죠. 왜냐면 어제 경기 전까지 인천이 최하위였고 서울이 3위였어요. 예, 예. 어제 서울이 이겼으면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인천이 6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면서 예. 몸을 날리는 헌신적인 수비로 정신력으로 실력의 부족함을 이제 좀 보충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잠궜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팀의 현실과 전력에 맞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궜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시고.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 쉽네요. 네. 손수 변호사 인천 팬이니까 뭐 저렇게 말할 네. 수 있고요. 김한 해설위원이 직접 중계를 했다고 하던데. 네. 어땠습니까? 뭐 어제 경기? 중계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골이 터져야 좀 이제 뭐 시청률이나 관심도에 있어서 관심을 받는데 그래도 0대0 치고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다. 인천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잠궜다라는 예. 표현이 딱 맞는 축구를 했고 뭐 지금 6명 수비수를 뒀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10명이 다 수비 템백이라 그러죠. 예. 예. 그 축구를 했는데 뭐 인천이 색깔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비기는데 만족해야 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양 팀의 슈팅 수가 12개씩 똑같아요. 예. 그런데 유효 슈팅, 그 골문 쪽으로 향한 슈팅이 인천은 4개나 있었거든요. 서울은 1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판정승입니다. 예. 어쨌든 인천으로서 승점 1점 얻었던 것을 수확으로 여길 테고 서울은 많이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서울은 이기면 사실 서울이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들 예. 이제 중위권 정도 예상했던 올 시즌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만 이기면 이제 뭐 전북이나 울산 강팀과 나란히 할 수 있었는데 뭐 기회를 좀 놓쳤던 것 같고 뭐 인천이 상대적으로 잘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볼 점유율은 서울이 압도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볼 점유율이 높았지만 효과적인 공격 작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유효 슈팅 0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1, 2, 3위 팀 1위가 전북, 2위가 울산, 3위가 서울인데 승점은 다 같아요. 골 득실 차이로 지금 1, 2, 3위로 나눴을 뿐이기 때문에. K리그는 다득점 원칙이라서 많이 골 넣은 팀이 무조건 위에 있습니다. 같으면. 네. 그래서 지금 16골을 넣은 전북이 1등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용수 감독으로서는 하위 팀인 인천을 잡고 단독 1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이 어그러졌네요. 네, 이제 인천 감독이 경질됐기 때문에 예. 감독 대행 체제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조금 최용수 감독이 쉽게 이제 풀어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 뭐 좀 농담도 많이 하는 편이고 원래 이제 경기 전에 좀 진지한 편인데 이날은 좀 편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0대0이 된 겁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천의 감독이었던 안데르센 감독이 경질됐어요. 뭐 성적 때문에 결국 경질된 거겠죠. 네. 근데 최근에 포항의 최순호 감독도 경질됐다. 지금 포항도 12개 팀 가운데 10위거든요. 네. 역시 성적입니까? 그렇죠. 뭐 오늘 이제 경질이 됐는데 최순호 감독 경질은 좀 생각보다 빠른 편이긴 해요. 예. 물론 이제 팬들은 경질을 원했지만 그래도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았잖아요. 11개 팀과 한 번씩은 만나봐야 좀 뭐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그런 성적이 안 좋은 점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뿐만 예. 아니라 팬들이 최순호 감독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않게 보는 분도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예.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지거나 또는 비겼을 때 좀 그래도 뭔가 좀 객관적이고 뭔가 좀 분석적인 반응을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이 잘했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 일관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했죠. 네, 뭐 실제 성격이 그러셔가지고 약간 평화주의자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흥분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벤치에도 정말 좀 조용히 앉아있는 편. 네. 앉아서 묵상 또는 기도하는 느낌으로 항상 90분 동안 계시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지거나 좀 잘 안 풀리면 앞에 나서 좀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호통도 치고 좀 그러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좀 답답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최순호 감독은 포항 아톰즈 시절부터 포철이죠, 당시에. 네. 레전드였었는데 레전드 선수, 레전드 감독을 팬들이 싫어할 수도 있군요. 결국은 성적이 안 좋다면. 그렇죠.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고 뭐 강등이란 또 제도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뭐 2부 리그 떨어지면 이제 팀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포항 감독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도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자진 사퇴로 외부적으로는 표현됐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경질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되는데 한 번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걸 통해서 결국 팬들의 좀 실망감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한 해설위원이 직접 중계한 인천 서울 경기 0대0 네. 얘기했었는데 우리 댓글로 달려 거북이님께서 김한이 중계하면 노잼 경기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왜 그럴까요? 라는 참고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김한 해설가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난번 아시안컵 있잖아요. 아시안컵 우리나라 경기를 신태용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중계한 우리나라 대표팀 전담 해설가입니다. 그런데 K리그 경기를 중계하면 K리그뿐 아니라 뭐 독일 경기도 이상하게 경기가 좀 이제 말리는 경우가 그래요. 있어요. 그게 시작된 게 이제 지난 최종 예선 슈틸리케 감독 때 제가 이제 대표팀 해설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5경기 해설했는데 한 골 났거든요. 5경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설자가 좀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골이 나면 이제 샤우팅 하는 기회인데 5경기면 450분이잖아요. 한 번 골을 외쳐가지고.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김한 해설가의 샤우팅을 들은 기억이 안 나요. 할 줄 압니까 샤우팅? 그래서 어색합니다. 요즘에는 한 번씩 하면 좀 부자연스럽고. 어제도 못했네요. 어제도 못했죠. 못했네요. 예, 지진정보 안내 들어왔네요. 기상청에서 조금 전인 18시 33분에 발표한 국외 지진정보 안내입니다. 오늘 18시 11분 14초경에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65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내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경기 얘기해 봅시다. 제주와 강원의 경기 2대4로 강원이 승리를 했다. 근데 제주도 지금 유일하게 12팀 가운데 단 수도 없는 팀이 제주 아니에요? 어제 인천이 승점 귀한 1점을 얻으면서 탈꼴찌했고요. 그 꼴찌 자리를 간 게 제주입니다. 네. 제주가 방금 얘기한 대로 8경기 출연 중에 유일하게 승이 없는 팀인데 이 정도 되면 또 감독 경질 이야기 나올지 않을까요? 이미 뭐 경질설은 가장 먼저 나온 팀이 사실 제주입니다. 뭐 인천과 포항보다 훨씬 먼저 나왔고. 조성환 감독이죠. 네, 조성환 감독의 실질적인 뭐 정보에 하면 그 조성환 감독 본인도 좀 그만두고 싶어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구단에서 이제 대안도 찾아야 되고 다음 플랜을 짜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어제 경기 좀 심했는데 사실 강원 선수가 이재권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수 이재성 선수의 친형이죠. 이재권 선수가 전반 8분 만에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축구 경기에서는 한 팀의 전반 8분의 퇴장자가 나오면 거의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근데 이 경기를 제주가 져버려가지고 사실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라는 뭐 팬들의 평가 또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고 팀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게다가 강원이 어제 경기 제주에게 이기 전에 연패 중이었어요. 3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주가 졌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또 어제 강원이 득점한 게 이제 4골인데 저 이 경기도 중계를 봤거든요. 와, 4골이 하나하나 다 그림 같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멋있는 골. 어떻게 아니 한 명이 적은데 기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골들을 넣었나. 그것도 4골이나. 이거는 정말 제주 입장에서는 이거 참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기였죠. 결국은 강원은 어제 승리로 인해서 중위권으로 도약했네요. 네. 이제 강원이 그 전 경기까지 7경기에서 4골 넣었는데 이날 하루에 4골 넣어가지고 득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순위도 끌어올리면서 강원 감독이 김병수 감독 이제 선수 시절에 비운의 선수였는데 천재라고 불렸다. 그렇죠. 사실 감독도 천재과로 분류되고 있긴 한데 사실 보여줄 기회가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잡은 기회였는데 올 시즌 초반에 좀 안 좋다가 다시 살아날 이제 기미를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1, 2, 3위는 전북, 울산, 서울이고요. 중위권에 대구, 성남, 상주, 강원 이렇게 몰려있고 경남, 수원도 그 밑에 받치고 있는데 상주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네, 이거는 대부분 초반에 딴 승점이고 최근 경기들은 또 안 좋긴 합니다. 이제 군 입대 선수들이 막 중간에 전역했다가 중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실 팀이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선수들이 일부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뒤면 이제 5주죠. 5주 뒤에 교육 끝나고 합류할 텐데 또 그러면 또 주전이 바뀔 테고 하면서 어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주가 올 시즌 초반에 3연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서 또 전역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수선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겠죠. 요즘엔 또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렇죠. 애매해요. 2년이면 이게 시즌 딱 맞게 할 수 있는데 2년이 안 되니까 네. 어렵죠. 초반 K리그 흥행 돌풍의 주역인 대구. 네. 무승부가 많네요, 대구는. 이게 리그만 하면 아마 대구가 잘했을 텐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다 보니까 선수층도 좀 두텁지 못하고 또 이 해외 시즌 중에 해외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험이 없는 팀이잖아요. 프런트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컨디션 난조가 좀 겹치면서 뭐 리그에서 무승부도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예,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합시다. AFC. 자, 화요일 날 내일이네요. 네, 내일 경기가 예정돼 있죠? 그렇죠. 내일과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이 AFC 챔피언스 리그 6차전인데 팀마다 6경기라는데 3차전과 4차전 팀이 똑같아요. 대결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짜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약간 흥행면을 또 고려한 것 같습니다. 4경기가 다 한일전입니다. J리그 팀과 K리그 팀의 맞대결인데 2매 3차전에서 만나서 4팀이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굳이 토탈로 따지면. 네. 사실 좀 아쉬운 경기였거든요. 다 이길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경기였고. 특히 경남이 그랬죠.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뭐 3대2로 순식간에 역전당하는 경기도 있었고 해서 아쉬웠는데 4차전이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열리는데 뭐 아무래도 한일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축구를 좀 안 보시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와 히로시마, 가와사키도와 울산, 가시마와 경남, 전북과 우라와 이렇게 경기가 펼쳐지는데 뭐 홈, 어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앞에 있는 팀, 앞에 말씀해 주신 팀이 이제 홈팀이고요. 홈팀이고. 대구, 전북. 네, 이렇게 펼쳐지고 원정 경기는 울산과 경남이 그럼 떠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요? 내야죠. 내야 되고. 자, 그럼 어때요?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AFC의 수위를 점했었는데 요즘은 오일머니 또 중국머니 이걸로 인해서 중동과 중국 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황사머니. 중국. 네. 중국이 뭐 광저우 황사머니가 뭡니까? 네. 정말 황사머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용어는 한데 써도 되나요? 네. 아니 뭐 황사인데요. 네. 중국 팀이 이제 뭐 광저우라든지 우승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중국세가 좀 강했는데 중국도 좀 투자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쓰니까 세금을 그 선수 영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세금을 100%를 때립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선수 데려오면 200억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구단들이 좀 축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J리그와 K리그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정말 이제는 정말 돈만 벌고 가려는 생각들이 강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팀의 퀄리티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재밌게 경기를 지켜보면 되겠고요. 여론조사가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손흥민과 차범근 누가 더 뛰어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66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호정 방식으로 표본 오차량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읽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꼭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결과를 보면 손흥민 51.5%, 차범근 30.5%.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활약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니까요. 네. 그렇죠. 아마 그 50대 이상 아니 40대 이상만 설문조사했다고 하면 당연히 차범근이 위대한 선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젊은 층에게 또 물어보면 당연히 손흥민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비전문가니까 먼저 말씀을 짧게 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계가 다 돼요. 주요 경기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대도 이제 아시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약간 좀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타 뭐 상황 해외여행도 수월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차범근 선수의 전성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차범근 저도 이제
차범근 이제 전 해설위원님의 이 현역 시절 본 적이 없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범근 전 감독, 전 해설위원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 우승한 경력이 있는 차범근 감독이고 또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그 지역의 영웅이잖아요. 지금도 프랑크푸르트 홈구장에 가면 벽에 차범근 이 감독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레전드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차범근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지성 대 차범근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이제. 아무래도 그 골을 기록하는 그런 공격수의 임팩트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요. 포지션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뭐 야구에서도 이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최동원이냐, 네. 뭐 유현진이냐 이랬을 때 예.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최동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선동열도 빼시고. 최동원, 선동열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있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축구 얘기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다다음 주죠. 2주만 한 번씩 보니까 네. 더 재밌는 축구 이야기하면서 AFC에서 우리나라 팀들이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